지난해 여름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4명이 익사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서울 성동구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네네. 자, 서울시에서는 이거 약속을 못 지켰는데 반지하 전수조사, 성동구청에서는 이걸 하셨네요. 네. 최근에 마쳤습니다. 네. 예. 그 성동구에 있는 모든 반지하 주택을 샅샅이 다 조사했다는 거죠. 네. 이 조사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 작년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거쳐서 관내 건축사에 소속 건축사 전문가들 14분이서 네. 관내에 있는 약 4,000호 반지하에 대해서 방문 조사했습니다. 아, 단 한 채도 빠진 곳이 없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네. 한두 채 빠질 수 있어도 이후에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난해 수해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서울에 있는 거 한 20만 가구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서 1,100가구만 표본 조사하겠다 이렇게 방침 바꿨어요. 이게 중간에 방침을 바꾼 게 뭐 의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너무 커서 그런 겁니까? 일단 서울시 규모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데를 우선해서 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났더니 어제 성동구가 다 했다고 하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오 시장께서 구청장들과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인가요? 뭐 협의가 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서울시와 아마 구청장들 지금 사이에? 준비 과정일 텐데요. 예. 이제 곧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으면 구청과 네.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또 기초인 구청에서 직접 발로 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지하 주택이 정확히 몇 채가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이 폭우에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국민들이 궁금해 서울 시민들이나 성동 구민들이 궁금한 부분일 텐데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성동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후속 조치로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저희가 5등급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A 플러스와 A, B, C, D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안 해도 무슨 조치를 안 해도 될 A 플러스를 빼고 그게 한 1,800호 정도 됐고요. A 나머지 이제 한 플러스. 2,000호 정도는 저희가 안전을 위한 또 건강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반지하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차수판이라든지 또 하수를 역류를 막는 역류 방지 장치라든지 그리고 혹시라도 물이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침수 경보기 그리고 또 유사시에는 탈출이 가능한 개폐 가능 방범창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기 환기도 반지하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시설에는 환기팬을 설치해서 환기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폐 가능 방범창 요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귀에 꽂히는데 왜냐하면 그 신림동에서 봤을 때 그 방범창 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지하 방을 이렇게 내려다보던 모습이 이게 개폐가 가능해야 방범창을 통해서도 탈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 그 시설을 할 거면 뭐 차수판, 역류 방지 장치, 뭐 환기팬까지 하려면 예산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얼마나 예산이 들까요? 네, 일단 조사하는데 약 한 2억 원 정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치를 할 때는 또 우리 해서 한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억. 예. 이 정도면은 말하자면 작년에 그런 폭우 피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진행 과정에서 또 약간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이 추가로 또 보완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그 뭐 물론 큰 돈이겠지만 예산으로 놓고 보자면 이렇게 그닥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16억 정도로 막을 수만 있다면 안전할 수만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작년에 성동구에서도 이런 반지하 침수 피해가 좀 많이 있었나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서울의 다른 구나 지방에서도 이런 조사 노하우나 뭐 또는 이 그 대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성동구청에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왔던 것 좀 공유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함께 공유가 돼서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한다는 게 뭐 계획을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합니다. 네. 그 나만의 노하우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감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시군요. 예. 나눌수록 커지는 거니까요. 예. 네. 자, 이번에 전수조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지하 피해자들에 대한 반지하 피해 예상 가구에 대한 어떤 대책 이외에 올 여름 폭우 피해 방지 대책 성동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이건 이제 저희들은 이 폭우나 이런 침수나 이런 거는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끊임없이 그 하수 시설을 관리해서 넓히고 확장하고 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이 대응 이런 게 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는 매년 꾸준하게 이제 하수 시설, 노후 하수 시설들을 새로 이렇게 바꿔내는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성동구에서도 4천여 채의 반지하 시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서울에서 그냥 표본으로 1,100가구만 한다 이런 건 아무래도 좀 다른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왕 기사 이렇게 됐으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전수조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리고요. 자, 성동구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동구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성동구에도 소위 그 낙후됐던 구도심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동구에서는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막아내셨어요? 저희가 2015년도에 이제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상가의 이제 건물주 또 상인들, 성동구 이렇게 해서 상생 협약을 맺어서 이제 임대료를 안정화하고 또 성동구는 그곳에 시설을 투자하고 또 상인들은 열심히 또 사업을 하셔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한 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이제 그 9%였던 것을 임대료 상한선 5%로 낮추고 또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런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고요. 또 저희 구에서 하고 있던 일들이 법률로도 만들어져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돼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은 대부분 됐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런 그 모든 법에는 또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 조사 결과 허점을 좀 악용해서 하는 사례들이라든지 또 허점 이런 것을 좀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시즌 2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 1이 보니까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 뭐 이런 데라고 하고 시즌 2 여기는 이제 어느 동네를 시즌 2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성수역 쪽하고요. 어디요? 또 요즘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연무장길 이 일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상생 협약도 하고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세입자와 가옥주 그
건물주의 입장이 엇갈리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네네. 어떻게 조정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면 이게 되겠느냐. 오랫동안 건강하게 거위를 길러서 황금알을 오랫동안 낳는 것이 훨씬 이익이지 않느냐. 네네. 라는 걸로 해서 이제 건물주 분들을 설득도 하고요. 그래서 건물주 분들이 이제 설득이 되신 분들은 또 다른 건물주를 설득해 주시고, 네.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네. 설득의 과정.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 다 만나가지고 설득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설득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직원들이, 뜻 있는 직원들이 또 과외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예. 청장님, 뭐, 본인 자랑을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칭찬하는 댓글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예. 직원들한테 뭐. 다 이렇게 돌리시는데. 자,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 관련해서 네, 유가족과 네. 서울시가 분향소 설치 등을 둘러싸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고 또 구에서 물론 이제 뭐 지금 박희용 구청장이 구속은 됐습니다마는 구청 차원에서 이런 대형 행사 안전 문제를 구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라고 박희영 구청장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런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구청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자는 취지가 이제 우리 이제 지방자치나든지 이런데 또 재난 관련한 법에 그런 게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네. 이제 매뉴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늘 이 안전을 우선해 놓고 하는 그런 행정의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경찰서하고 소방서 그리고 저희들의 협업, 네네.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의 협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협업 체계를 갖추는 노력 네. 그리고 모든 행사나 또 무슨 상황 때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들을 선행하고 진행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곤란한 질문이실 수 있을 텐데 유가족과 서울시가 분향소 설치 놓고서 갈등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서 대화 속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화 우선적으로 대화를 좀 해라 말씀을 아끼시네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하다 보니까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조선일보도 칭찬과 응원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행정과 정책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